1억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1억을 가장 빨리 10억으로 만드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테크는 종합예술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테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딘가에 투자해서 그 투자 성과가 확 나는 것만 자꾸 재테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관련된 것이 5년, 10년 안에 1억 모은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야 이 1억이 빨리 10억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1억을 모으고 뭔가 좀 해보기 위해서 좀 바로잡아야 하는 잘못된 경제 개념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그러니까 우리 그 학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막 그 문제풀이 같은 거 수학 같은 경우 막 시키고 그러는데 애가 막 과외할 때는 점수가 잘 나와. 그때는 딱 지나고 나면 그 선생님 또 떨어지고 나면 또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냐?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문제풀이 연습을 해가지고 순간 잘하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점수가. 그러니까 이제 기초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경제 개념 중에 잘못된 경제 개념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제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은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는 성과가 좋아도 결국은 돈이 안 모이고 자산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경제 개념이 중요하다. 네. 첫 번째 잘못된 경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 자, 노후 준비 여러분 걱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걱정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20대, 30대가 노후 준비가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노후 준비가 책으로 얘기하면 인생이 문제집 3권인데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고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고 네. 세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예요. 네. 자, 그럼 성장기는 다 풀었죠? 이제 끝났어. 네. 두 번째 문제집 풀고 있죠? 두 번째 문제집 막 풀고 있는데 활동기. 활동기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립니다. 잘 안 풀려. 잘 안 풀려. 이게 잘 풀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잘 풀리는 사람도 있는데 안 풀리잖아. 근데 안 풀리는데 갑자기 지금 국어 시간인데 국어 막 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다음 시간에 수학이 이게 걱정이네. 이러면 국어에 집중을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둘 다 그러니까 망하죠. 지금 활동기 풀고 있는데 왜 자꾸 노후기 걱정하냐? 왜냐하면 활동기 문제집과 노후기의 문제집이 문제가 똑같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활동기 잘 풀면 노후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활동기 잘 풀어라 제발.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 보지 말고 유럽 축구 보지 말고 회사에서 승부를 걸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장 발전시켜라. 거기 열심히 하는 게 노후 준비예요. 왜 이거를 하다가 아씨 노후가 걱정이야.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뭐야? 노후는 역시 한 방이야. 네. 재테크가 돼야 돼. 비트코인은 넣고.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있어요? 비트코인 한 10만 원 할 때 1억 원어치 사놨다.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난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비트코인이 있냐 그러면 다들 뭐 있긴 있는데 뭐 3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있어요. 네. 비트코인은 없고 집에 비트밖에 없다. 빨간 비트. 원 플러스 원이라서 막 사다 놨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꾸 재테크 수익률에다가 노후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경제 개념의 첫 번째입니다. 네. 노후는 절대로 재테크로 결판이 안 난다. 이게 왜 그러느냐? 아니던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친구분은 어디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부자로 살던데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얘기고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뭐 비트코인 10만 원 할 때 1억 원어치 사놨다 그러면 결판 났겠지만 그거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후 준비는 여러분의 활동기에서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의 게임에서 결정난다. 그러니까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우리 때는 55세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출제 범위가 55세까지였어. 60세까지였어. 근데 출제 범위가 최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20대 이상의 취업자 수를 돌파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70세까지예요. 꽤 길어졌어요. 길어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된 경제 개념이 머릿속에 벌써 우리 2030 직장인들이 나 55세면 끝이야. 잠깐 몇 년 남았냐? 지금 보니까 이제 내가 내일 모레면 40이야.
15년 남았네 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세까지라고 생각이 바뀌어보면 아직 반환점도 못 돈 거죠. 수능 다시 봐도 돼요. 네. 진짜. 그런 마음으로 뭔가 내가 바꿀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유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 일에 임해야 되는데 아, 꺾어졌다. 나도 이제 뭐 고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노후 준비의 가장 잘못된 경제 개념이다. 네. 자, 두 번째 잘못된 경제 개념이 뭐냐? 창업이에요, 창업. 창업. 많은 분들이 아, 회사 힘들다 이렇게 창업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퇴직금 땡겨가지고. 아, 퇴직금 땡겨가지고 창업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절대 안 망하는 4대 업종인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절대 안 망해요. 어떤 뭔지 거요? 아세요? 네. 치킨, 피자, 커피, 베이커리. 이 네 가지는 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한다 그러니까 괜찮나 보다 그랬더니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 확 망해버리면은 어디 진짜 다른 일을 하겠는데 딱 안 망할 정도만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겨우 낼 정도. 그렇죠. 월세 내고 내 인건비 한 250 가져갈 줄 내가 한 10시간 붙어 있는데 네. 그럼 이거 알바는 그만두고 놀러라도 가는데 사장은 200 걔보다 50만 원 더 받는데 어디 그만두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커피에서 바리스타를 하는데 알바로 200만 원 벌다가 하도 뭐 그래서 엄마가 1억 원을 투자해 줬대요. 그래서 1억 원 투자해 가지고 너가 커피숍을 해봐라. 그래서 동네에다가 커피숍을 냈는데 열심히 했겠죠, 당연히. 그래 해가지고 얼마가 남았느냐? 임대료 내고 전기료 내고 원두값 내고 알바 인건비 다 주고 500이 남더래. 그래서 순간 놀란 거야. 내가 옛날에 알바할 때 200 벌었는데 500만 원. 그래서 바로 제네시스 GV70.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경제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그 500만 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이거 누구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 투자해 주신 어머님 건가요? 그렇죠. 그 1억 원이라고 하는 자본금이 갈아 넣었기 때문에 5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본금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본금 언제까지 회수되냐? 우리가 회계상으로 보통 3년 안에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1억을 회수시키려면 한 달에 277만 원을 엄마한테 다시 갖다 줘야 돼. 네. 그 500만 원 벌면 280만 원 엄마 주고 남는 거 얼마야? 남는 거 220. 그게 여러 그 본인의 순소득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500이네 그러고 제네시스 GV70을 뽑는 이게 잘못된 경제 개념이다. 자, 그러면 3년 지나가지고 280을 엄마한테 다 갚아서 투자금이 회수되고 나서도 500이 나와. 네. 그러면 그 500은 누구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 내 거다. 네. 그때부터는 장사가 안 돼요. 왜죠? 왜냐하면은 오픈빨이 또 이제 다 끝나고 컨벤션 효과라 그러죠. 경쟁 업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또 뭐 인테리어 바꾸고 뭐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창업을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개념 두 번째. 세 번째 잘못된 개념. 분산 투자.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도 너무 사실은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많이 경고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간은 조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겁이 나니까 막 상승을 할 때는 종목에 투자하지만 네. 하락기에는 ETF 같은 이렇게 좀 분산 투자가 좀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왜 잘못된 개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1억 정도 모은 사람이 2천만 원 주식에 넣고 8천만 원 예금을 하면 분산 투자인데 이거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2천만 원밖에 못 모은 사람이 그거를 ETF에다가 A부터 Z까지 나눠서 분산 투자한다. 경기 침체 오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져요. 그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야.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표는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분산 투자의 올바른 개념은 전략적 자산, 안전 자산과 분산을 해야지. 그 위험 자산에서 분산 투자 해봐야 그건 효과가 제한적인 거예요. 요게 잘못된 세 번째 경제 개념. 네. 마지막 잘못된 경제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은 누구 돈이냐? 미래의 나에게 내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경제. 월급은 내 돈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내 돈과 지금의 내 돈이 섞여 있는 돈이다. 요 네 가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딱 잘 기록해 놓으셨죠? 네.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 절대 실패 안 합니다. 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요 네 가지 꼭 알아. 사실 네 가지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그쵸. 캡처하셔가지고 잊어버리니까 제가 그래도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야.
딱 나가가지고 계속 모든 사람들 해봐. 그럼 나는 못 나와. 이제. 적당히 또 잊어버리고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네. 창업에 있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또 분산 투자는 종목 분산 투자가 아니라 맞아요. 안전 자산과 공격적인 투자의 분산 그렇죠.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받는 월급은 절반은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아,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해야 된다. 학원 강사 출신이야? 너무 요약을 너무 잘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이런 질문 또 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1억을 모은 다음에 뭐 10억으로 불리면 어떡해요? 이러면은 1억부터 모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혹여 1억을 모으신 분이 저희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난 좀 이걸 어떻게 10억을 좀 빨리 만들고 싶은데 돈주라 선생님 도움을 좀 주세요. 맞아요. 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억을 모은 사람이 있고 1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달라요. 1억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거 끝나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근데 1억 모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1억 모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모은 건 아니고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1억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는 사람의 99%가 안 모은 사람들이에요. 네. 미래에 나는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모은 사람은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보냐? 네. 이게 1억을 모았다는 거는 적어도 3년 이상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 3년 동안 자기가 계속 1억 모아야지 1억 모아야 하면서 모은 사람이 그 3년 동안 무슨 생각했겠어요? 1억 모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끝없이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은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분 중에 1억을 모았는데 이게 전세금 올려줘야지 그러고 모았대요. 근데 갑자기 1억을 딱 모으고 나니까 와, 내가 이거 모으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 1억을 전세금 올려주려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서 넓은 평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참고 1억을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보자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맨날 반찬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솜씨가 좋으니까 신도시에다가 무인 점포로 반찬 가게를 열자. 그게 딱 1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 거야. 네. 근데 이게 대박이 나. 뭐 대박까지는 아닌데 본인이 월급 받는 것만큼 소득이 나와요. 임대료 내고도. 그러니까 저녁마다 가서 귀찮게 1시간, 2시간 일은 해야 되지만 자기가 직장 생활한 거만큼 나오니 이번에 2호점을 지금 내려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1억을 모으고 나니까 1억으로 뭐 하지?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났다는 거야. 어떤 분은 1억 모으기 전까지는 결혼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었는데 1억 모으고 나니까 갑자기 여자친구가 와이프로 보이더라. 그건 좋은 겁니까? 나도 1억이고 그죠? 나도 1억 모으고 너도 1억 모으고 네. 부모님 대충 한 5천 밀어주고 그러면 야, 우리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거 아예 생각을 안 했대요. 네. 1억 모으고 나니까 뭐 요런 또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까 얘기한 창업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시드머니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1억을 가장 빨리 10억으로 만드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테크는 종합예술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테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딘가에 투자해서 그 투자 성과가 확 나는 것만 자꾸 재테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요? 뭐 딱히 나쁘지 않죠. 않아요. 네, 근데 엄마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재테크에 성공해요. 왜 그러냐? 엄마는 어쨌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진짜 돈 없어요. 없는지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결정적일 때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안에 지금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밖에 없어. 근데 엄마 아빠도 있지만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돈이 있어? 아빠? 엄마가 있죠. 엄마가 있어요? 네. 엄마가 있지. 아빠는 없어. 결정권이 엄마겠죠. 네, 엄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테크 성공한 사람들 내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엄마가 잘 밀어주더라고. 다른 형제들. 대화를 통해 엄마 내가 여기 진짜 정말 유망한데 여기 내가 지금 당첨이 딱 되면은 이게 지금 계약금이 지금 얼마가 참 모자라는데 엄마 나 그냥 달라는 건 아닌데 엄마가 좀
도와줘. 뭐 예를 들면 빌려줘, 이런 이렇게. 식으로라도. 예.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인간관계 네트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트워킹이 잘 돼. 엄마랑 네트워킹이 안 되는데 무슨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것이 5년, 10년 안에 1억 모은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야 이 1억이 빨리 10억이 돼요. 자, 그리고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에 또 하나가 뭐냐? 1인 가구로 살까? 2인 가구로 살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작년에 말에 발표했던 우리나라 5분위 가구 소득을 보면은 가장 가난한 하위 20%와 가장 부자인 상위 20% 가구 인원수를 보니까 네. 가장 가난한 가구 소득은 역시 가구 원수가 1.35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1인 가구가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고 네네. 3인 가구, 4인 가구가 가장 소득이 높다. 네. 결국은 결혼이라는 게 물론 뭐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뭐 부자 되려고 결혼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네.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2인 가구가 빨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산 투자가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 굉장히 변동성이 커. 그렇지만 대박이 나면 엄청나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비트코인 같은 거 네. 그런 자산이 있고 미국 주식 뭐 변동성이 비트코인만큼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도 위험 자산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분산 투자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모았다. 7천만 원, 6천만 원은 예금을 해. 기존처럼. 그다음에 한 3천 정도는 미주를 해. 그다음에 1,000만 원은 뭐 금이나 비트코인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는 포트폴리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도 되면서 뭔가 나름대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1억이 그냥 그대로 저축해서 2억 되는 것보다는 속도가 날 수가 있고 그런 중간에 생각지도 않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내 집 마련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이제 1억이 빨리 10억이 되는 거죠. 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2억 모았는데 1억 2억 갖고 뭐 예를 들면 리스크가 적은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까 점포는 얻었지만 인건비가 없는 무인 점포를 한다든지 프랜차이즈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다 말이에요. 뭐 그런 아이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요즘 공구들 많이 하시던데 네. 뭐 예를 들면 SNS.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혹시 망해도 내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자본이 많이 투여가 되거나 손해날 일이 없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1억이 10억으로 빨리 불어날 수가 있겠죠.